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되면서 어제 1% 가까이 내려섰던 국내 증시. 이번에는 S&P가 유로존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재정안정기금의 신용등급도 강등시켰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오히려 1% 넘게 오르면서 추가 상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노출된 악재인데다가 내성도 많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유럽의 신용등급 강등 악재에도 주요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1% 넘게 코스피 지수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외국인이 1,8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1,1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4,8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4,300개억 정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 4,700억 원 정도의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중 코스피 고점은 1,891%였는데요. 현재는 그보다는 조금은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28포인트 오른 1,88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520선 초반에서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제보다 0.3% 오른 52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이끌어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요. 개인 쪽에선 25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이 때문에 SNS 등 테마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80억 원, 각각 기관 쪽에서는 86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7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52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S&P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도 프랑스가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1,14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1,149원에서 출발한 이후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1,140원대 중반, 어제보다는 8원 50전 내린 1,14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 가격 꼭 남겨주시고요. 한 종목만으로는 고민이 다 해결되지 않는 분들,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번호 열어두겠습니다.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전문가와 직접 통화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와 전화가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쉽게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에 길계선 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P가 이번에는 EFSF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보증국가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이 강등됐기 때문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재적 리스크는 가지고 있지만 네. 단기 충격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무디스도 이번에 피치와 유사한 견해로 시장 불안감 해소에 일조하면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변경이 없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단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하향하더라도 기존 EFSF의 보증 범위와 크기를 확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프랑스가 상실한 그 보증 범위를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독일이나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추가적인 부담을 확대해서 떠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프랑스가 상실하는 부분에 대한 EFSF에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 있는 해결 방안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EFSF가 책임져야 될 4,400억 유로의 범위를 축소해버리게 되면 EFSF가 신용등급 하향에 이론에서 벌어지는 이런 추가적인 리스크는 또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의 어떤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버퍼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시장 안전판에 대한 기대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2차 LTRO까지의 발표로 시장에 대한 상당한 유동성 공급을 진행시켰는데요. 아마도 올해 상반기 중에 3차 LTRO의 발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2월 중에도 가능하리라는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양적 완화 3탄이 올해 상반기 중에 또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러한 든든한 심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이나 EFSF의 신용등급 강등 자체가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세 가지 이유이고요. 당장 EFSF 신용등급이 강등되더라도 유로존의 국채 입찰률이 최근까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고 발행금리 자체도 상당히 안정된 추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 자체는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잠재적 리스크는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한꺼번에 고려는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금일 국내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적 변수에서 국내 증시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긴 하지만 12월 말부터서 외생 변수보다는 내부 변수의 의식, 즉 외국인의 베이시스 시장 주도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일도 EFSF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900억 원대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일단 상승 출발을 시켰고요. 오전장에 보시면 지금까지 한 4,800억에 달하는 외국인 선물 매수와 함께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의 시장 지배력인 베이시스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러한 든든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외생 변수의 영향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버퍼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시장을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유럽 우려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부분으로 풀어주셨는데요. 이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발표됩니까? 네, 화요일자의 중요한 지표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 뉴욕주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제조업 동향을 발표한 수치인데요. 지난 데이터 9.53포인트에서 이번에 10.50포인트로 또 상당폭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0.3%에서 0.0%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조업 제조 원가 기반에 대한 부담 완화로 실질 수익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중기적인 순이익 성장을 담보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반등이 최근에 이제 산업 생산까지 지켜보면 되시겠는데요. 수요일자에 발표될 산업 생산의 경우에는 전전월 데이터 마이너스 0.2%에서 이번 데이터는 0.5%로 컨센서스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산업 생산 자체 상당한 증가는 기존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안정세를 바탕으로 제조업 기반의 상당히 강력한 반등 모멘텀이 산업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작년 하반기부터서 보여지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의 양호한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전미 부동산 지표 주택시장 지표는 21포인트로 이번에도 동일하게 21포인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회복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나마 하향 추세는 멈춰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 지표 그리고 유럽발 불안도 불구하고 시장 대응은 상당히 지금 원활한 추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어떤 주요 변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독일과 포르투갈의 국제 스프레드도 사상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관심 종목은 또 어떤 종목들이 좋은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거시 전략과 미시 전략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시 전략을 보시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시장 악재도 불구하고 내성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여유 있는 시장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2월 초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모를 변동성을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데요. 유로존의 여러 가지 지표들은 대부분 호조세를 보이지만 최근 유독 포르투갈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12년 1월 초에서 중순까지 11%대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번 S&P 신용등급 강등 시점과 맞물리면서 14%대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르투갈에 대한 뱅킹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나라가 스페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의 가장 큰 피해는 프랑스나 EFSF가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얘기는 혹시나 잘못될 경우에는 포르투갈이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시적인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맞춘 본다 그러면
미시적인 시장 대응은 계속적인 홀딩이라든지 또는 전체 100%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보유 전략보다는 종목별 트레이딩에 맞춰서 스캘핑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도 관심 종목군 중에서 계속적인 종목 장세는 펼쳐지기 때문에 관심 종목 예를 들면 대형주 중에서는 S-오일, 대한통운, LG상사, 금호타이어 상당히 양호해 보이고요. 또 개별 종목에서는 IT 관련주 중에서 5일선이 살아있는 우상향 추세의 IT 업종의 대표적인 기술적인 분석 종목들로 크린앤사이언스, 유엔젤, 더존비전 같은 종목들이 충분히 트레이딩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먼저 왕설량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걸려온 포트폴리오 상담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부산입니다. 네, 부산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부산 네. 날씨는 어떻습니까? 서울은 날씨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많이 풀렸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아유, 어제는 다행입니다. 비가 조금 왔는데 오늘은 비도 안 오고 그냥 네. 잠때 흐려가 있습니다. 네, 흐려 있어요, 날씨가. 예, 흐렸어요. 그래도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는 조금 활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아하. 종목 들고 계신가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한 종목 들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궁금하신 건가요? BMT도 조금 있고 네. 뭐 일단 SK전권도 좀 있는데 SK전권도 너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궁금한 현대중공업 한 종목 살펴드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금액은 452,000원. 네, 45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5%. 15% 비중, 나머지 85%는 일단 다른 종목들 그리고 현금으로 네. 섞여 있고요. 네. 몇 종목 총 들고 계신 거예요? 네? 총 몇 종목 들고 계세요, 지금? 세 종목. 세 종목이요? 네.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세 종목 들고 계신데 현대중공업이 제 생각에는 가격대를 보니까 가장 속을 썩일 것 같아요. 네. 뭐 1월 들어서는 뭐 수주 얘기도 나오면서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네. 그 반등이 매수하신 가격에 위로가 될 만큼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가격이 한 29만 원대인가요? 29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궁금하신 거는 어떤 건지 여쭤볼게요. 일단 마음을 많이 비우셨나요? 여기서 손절해도 된다 뭐 이런 정도인가요? 기다리려고 해. 일단 어떻게 될지. 참. 네, 일단 기다려보려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네. 왜 전화하셨나요?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될까 이런 게 궁금하신 네. 건가 봐요. 그렇죠. 네. 네, 일단 1월부터 새해 들어서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중공업 45만 원까지는 길은 아직 멀지만 옆에 계신 왕설량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한번 직접 대화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현대중공업을 45만 2천 원에 그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네네. 예, 예. 그 매수했던 그 포인트가 어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포인트를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지 몰라요. 아, 그래요? 뭐 주위에 네. 그 아는 분이 이제 소개로 이렇게 사셨다든지 뭐 등등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튼 예, 45만 2천 원에 이제 좀 비교적 높은 가격에 이렇게 좀 사셨었잖아요. 근데 네네. 최근에 많이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일단 네.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결론부터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좀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올해 이제 그 신년사에서 이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306억 불 정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06억이 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네. 달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 매출의 네. 규모로 봤을 때요. 그리고 위축된 그런 여건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그런 숫자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상선 같은 그러니까 이 사업 구조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선 부분도 있고 뭐 플랜트 부분도 있고 전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구축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 중에서 이제 봤을 때 좀 이제 상선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양과 플랜트 같은 경우는 좀 위기하고 그런 기회가 공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할 수도 있지만 또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엔진 사업 부분과 그리고 전기 사업 부분 그리고 건기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 상승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신규 수주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해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점을 지금 계속 바닥을 형성하면서 계속 꾸준히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충분하게 좀 기다리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 지금 좀 더 매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네. 포트 비중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포트 비중에 한 70,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85% 정도의 이제 나머지 종목 중에서 수익 나는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없어요. 아, 수익 나는 종목이 없으세요? 되게 네. 솔직하시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럼 현금 비중은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예, 그럼 현금 비중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충분히 15% 정도에서 10% 정도 더 투자하셔가지고 평균 네. 단가를 낮추시면은 그러면 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30만 원대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거의 한 5만 원 정도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충분히 평균 단가 낮춰가지고 기다려도 괜찮겠다. 그리고 지금 차트 부분을 이제 통해가지고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차트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예. 화면을 못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화면을 보고 있질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차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차트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네. 121선 부분에 지금 맞닿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121선을 안착을 하고 그다음에 돌파를 한 다음에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부분에서부터 이제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추가 투입을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유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나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작년 8월 달인가? 그거 혹시 모르겠어요. 예? 작년 8월 달인가? 그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좀 그러세요? 오래됐어요. 예. 아, 그러면은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4개월 네. 정도면은 충분히 시간이 아직까지는 괜찮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정도 기다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121선 지지만 된다고 하시면 여기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121선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121선 가격대가 30만 원 정도 선입니다. 네. 지금이 29만 5천 원인데요. 121선 가격대가 3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는 할 것 같습니다. 돌파는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 관점으로 추가 투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시청자님 고민 해결이 되셨나요? 예. 나중에 속썩이는 두 종목도 한 번 더 전화 주셔서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 번 더 개미들에게 찾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봤는데요. 말이 빠르신 거 보니까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문자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마음이 바쁩니다. 부산주공 한번 살펴볼게요. 8841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부산주공 1,9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인데 언제쯤 반등할까요? 부탁드립니다 하십니다. 부산주공 어떻습니까? 좀 네. 생소한 종목인데요. 자, 진짜 만약 이분이 전화 연결이 됐으면은 네. 어떻게 아시고 이런 종목을 사셨는가 제가 도리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일단 부산 주공 이래가지고 그 회사 이름만 보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농담 한마디 할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중공 아파트 만드는 회사 뭐 그런 거 아파트 만드는 회사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그 자동차 부품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기업 내용이 공개가 많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제가 다 알면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안 되는 부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 종목은 차트 좀 보면서 다른 종목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 좀 같이 본다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부산 주공입니다. 요 종목이 요 회사가 아마 자동차 부품 소재 그리고 주물 소재 만드는 회사로 좀 알고 있는데 요게 조금 예전에 파업 사태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던 유성기업하고 좀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엔진 부품에 들어가는 피스톤 링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많이 안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지금 현재 보시면 유성기업의 회사 주가 차트인데 자, 자동차 부품주이긴 하지만은 자동차 업종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의 3년째 계속해서 아래쪽에 3년째 계속해서 2,500원대 계속 머물다가 한번 파업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 한번 튀었거든요. 위쪽을 보시면은 부산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3,000원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8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맞았는데 요 부분은 100억대 유상증자 때문에 맞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주와 똑같은 그런 흐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언제 나올까요? 저도 이 종목이 언제 반등이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 일단은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번씩 단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차트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튀는 게 보이시죠?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1,950원 정도 주면은 욕심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800원 이상 정도 가격 주면은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IC도 있고 성화이텍도 있고 화신전공 이런 종목도 많기 때문에 요 종목은 1,800원 이상 주면 그냥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 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STX 조선해양 살펴드릴게요. 7646번님, 7646번님의 STX 조선해양 20% 비중으로 12,050원에 담으셨는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매수하셨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12,050원이면 딱 지금 네.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인데 지금 봤을 때 충분히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이제 여기서 지지가 나와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좀 안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연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이제 조선 해양 부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33,600원에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3분의 2 토막이 이렇게 났는데요. STX 조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조선업체에 비해가지고 또 문제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 지지가 나왔고 지지에서 이제 또 상승을 하는데 만약에 61선 이 부분에서 이제 돌파를 못하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한다 했을 때 그때 부분에서 좀 매도 관점으로 조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돌파가 61선에서 강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 거래량을 실려가지고 강한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분할 매도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충분히 그때 고점까지 보신다고 하면 1차 목표가까지 그러니까 13,400원 정도입니다. 이 13,400원 정도까지 보신다고 하면 거의 한 5%, 6% 정도 이렇게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거래량이 실리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LG생명과학 봐드릴게요. 이 종목은 280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LG생명과학 3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오늘 매도해야 할지 이 점이 고민이시래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좀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앵커님 말씀대로 할까요? 일단은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약업종 같은 게 두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최근에서 바이오 관련 제약업종이 상당히 잘 움직이는데 두 가지뿐이죠. 어떤 임상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신약이 출시됐다든지 이 두 가지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조금 반등은 제약업종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리베이트 관련해서 쌍발제에 대한 도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데 일단 이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LG생명
신일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좀 아실 겁니다. 좀 아실 건데 요즘 회사 같은 경우 B형 간염 뭐 치료제 요것도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줄기세포에 관한 부분도 조금 하고 있는데 자 B형 같은 거는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강약품이 먼저 튀었죠. 그리고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메디포스트도 있고 뭐 다른 여타 그 젠백스라든지 그리고 신일생명과학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그 지금 현재 LG생명과학은 어떤 연구 성과가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요 종목의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뭐 48,000 정도에서 움직였지만은 8월 달에 급락 맞고 나서 이렇게 주가 회복이 쉽지 않은 이유가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얘기가 전혀 없는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 회사 주가는 현재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어쨌든 뭐 그 새롭게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뭐 그 말씀하신 대로 파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파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제가 보기 근데 한 가지 조금 제가 긍정적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서 거래량 한번 터지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이제 바닥을 잡았거든요. 요 근처에서 바닥을 잡았죠. 그러면서 완만하게나마 지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까지 올라와줄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보기엔 4만 원까지만 올라와줘도 상당히 좀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도 일단은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완만하게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8,000원 위쪽까지는 한번 그래도 한번 좀 가보자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손실입니다. 어차피 손실이기 때문에 수익 났을 때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도 극소화죠. 극대화가 아니고 극소화 죄송합니다. 손실도 사실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좀 줄이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38,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제 생각이 맞기는 맞네요. 38,000원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국 SNC 들어왔습니다. 6630번님께서 보내주신 동국 SNC 살펴볼 텐데요. 비중이 10%, 매수하신 가격이 4,240원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장에서는 4,220원, 오늘 같은 경우 한 6%까지 이렇게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많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다시 1%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래량이 좀 많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된 전문으로 이제 만드는 이게 회사입니다. 이 풍력 관련주의 이제 대장주로서도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국 SNC 같은 경우는 풍력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언젠가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다 이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이제 정부에서 다 이제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사업이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고 그렇게 이제 된다라고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이제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괜찮다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오늘 거래량이 실렸는데 200일선에서 200일선을 이제 돌파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200일선을 이제 재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힘이 부딪혀가지고 재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도 어차피 저점은 이미 이제 지지를 계속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한 상담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저희가 인스프리트 봐드릴게요. 인스프리트는 9533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인스프리트 1,4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 손절가와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인스프리트 같은 네. 경우에 오늘 나온 소식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예. MVNO 관련해서 그 네. 소프트웨어용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부분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일단 지금 현재 LTE까지 나왔습니다. LTE까지 나왔는데 일단 MVNO도 조금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VNO 같은 경우에 통신 재판매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기존의 통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선업체들에서 그 망을 빌려와가지고 그 망으로 무선 서비스를 하는데 통신 재판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통신업체에서 무선 망을 빌려와서 통신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제가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어쨌든 MVNO가 되긴 될 겁니다. 되긴 될 건데 거기서 일단 하드웨어 관련된 업체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노와이어가 대표적이죠. 이런 종목 영어통신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는데 아직까지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제가 가능성을 본다면은 어차피 뭐 제한테 종목 상대 온 거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 조금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2분기 때 적자 전환했다가 다시 한번 흑자로 그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다시 한번 그 영업이익 부분이 흑자가 좀 그 확대가 될 건지 그 부분이 4분기 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차트적인 뭐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려 본다면은 자, 요 종목 121선 계속해서 저항이었죠. 지금 화면 보시면 121선 저항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00원, 1,400원대죠. 1,4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주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121선이 저항이 되다가 1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유발이 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이 부분이 이 부분 이제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목표가는 지금 목표가 손절가 없고요. 일단은 무조건 가져가 보자 요주인데 대신에 지금 비중이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에 비중을 30%에서 절반만 줄이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비중을 30%에서 15%로 절반을 줄이고 일단 요거는 한번 가져가 보자. 요걸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명쾌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우기술 살펴봐 드릴게요. 보내주신 분은 2083번님인데요. 다우기술 1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인데 사람인 HR 코스닥 상장 때문에 그런가요? 보람량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사람인 HR이 상장하면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다우기술도 한 6%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그 부분과 플러스 이제 또 SNS 관련돼 가지고 테마로 형성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SNS가 오히려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관련된 테마주가 출렁임이 보일 때 그때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우기술 마찬가지로 출렁임이 클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 테마주 같은 경우 지금 나우콤이나 필링크 그리고 이로온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에 다들 안착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은 6%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이제 나우콤이나 다른 종목들이 SNS 테마주 같은 경우 다른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인다. 그럼 그때 이제 비중 축소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비중이 또 50%라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이 SNS 관련된 테마주가 언제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고 테마주라는 게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또 하락을 보일 때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나중에 큰 폭으로 다른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같이 이제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우기술 상담 드렸고요. 이어서 전화 한 통화 더 왔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전화네요. 오늘 마지막 전화인데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 다 어머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아, 여기 포항이에요. 네, 포항에서 전화 주셨군요. 네. 종목들은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포스코 캠텍하고요. 네. 한국 항공우주하고 애경유화요. 아, 이 세 종목 들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종목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도 여쭤볼게요. 좀 많이 내려가지고요. 속상해요. 네. 포스코 캠텍이 네. 18만 원에서 네. 계속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지금 예. 네, 55%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물타기해서 18만 원이거든요. 네, 포스코 캠텍이 한 16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비중도 가장 많으신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랑 애경유화는 어떻습니까? 한국 항공우주는 38,000원에 15%, 예. 애경유화도 36,400원, 10% 정도. 애경유화가 36,400원에 10% 정도. 네. 나머지 20%는 현금으로 들고 계신 건가요? 예, 현금도 있고. 아, 다른 종목도 있는데 네. 일단 이 세 종목이 많이 걱정이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1년, 2년 상관은 없는데요. 네. 아, 주식은 제가 한 1년, 2년 가까이 돼가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만하고 싶어서. 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고민 많으신 것 같으니까 바로 옆에 계신 정태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 자주 보십니까? 네, TV 아. 프로, 주식을 그냥 사놓고 그냥 냅뒀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내려가서
TV를 보다 보니까 상담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네. 일단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포항에 사서 사신 건 아니죠? 아, 포스코 협력업사라서 예. 좀, 금액이 그렇게 이렇게 뭐 많이 빠지고 많이 네. 오르고 그러지가 안정감이 있어서 네. 예, 회사도 좀 튼튼하다고 해서 들어갔거든요. 예, 맞아요. 회사는 튼튼한 거 맞습니다. 근데 예. 회사는 튼튼한데 주가는 안 가죠. 네. 이게 왜 안 갈까요? 답답해요. 왜 안 갈까요? 그 뭐 일본에 뭐 네. 공장 어떻게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은 포스코 캠텍 뭐 비중이 제일 많으니까 요거 네.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일단 일본하고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포스코면 모르겠는데 포스코 캠텍은 그 일본하고 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포스코 아, 캠텍이 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뭐,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네, 포스코에서 그 철근을 만들잖아요. 네, 그 철근을 만들 때 그 철근 그 철근 제조하는 그 용기 있죠. 네, 녹이는 용기. 네. 그거 만들면서 그 포스코 내에서 그 철근 만드는 공정에 들어가는 그 정비라든지 발전 그 운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캠텍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 철근을 녹이는 그 석회질이라든지 이런 거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네, 예, 제가 그건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포항에 사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잘은 모르겠는데, 막, 너무 유동성이 네. 별로 없고, 막, 안전하다 네, 그래요. 싶어서. 조금, 예, 포스코보다 좀 예. 덜하죠. 그래서 예. 이게 조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포스코가 그 철근 생산이 늘어나야지 이 회사가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일단 이 회사가 포스코가 먼저 그 생산이 줄어들었지만은 뭐 때문에 그래도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갔던 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근을 팔면서 철근 가격이 다운이 되니까 영향을 받지만은 그 철근 가격이 다운되든 말든 그 철강은 계속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큰 연관성은 없거든요. 근데 네. 그게 조금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포스코 캠텍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근데 계속 내리기만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2분기 때부터 실적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게. 아, 중요한 건. 그래서, 그럼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요게 포스코가 먼저 움직여줘야 나중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가 움직이고 나서 그 뒤에 한 달 정도 차이로 여기 따라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화면, TV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005. 포스코 차트 볼게요. 네, 포스코 차트 보면 포스코 지금 못 가죠? 계속 네. 바닥 기고 있죠? 네, 계속.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스코가 가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스코가 네. 가야 마찬가지 요 종목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거는 그 판단은 본인이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가 일단 적어도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바닥을 네. 잡은 것 같은데 단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요 종목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손절하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기다려 보시는 게 낫겠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드리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예. 포스코가 지금 바닥을 네. 쳤으니까 좀 올라가고 나면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그 지금 말씀도 그렇게 하셨듯이 요거는 네. 포스코가 가니까 포스코 올라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봤다가 손실이라도 최소한 줄이는 범위에서 나오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볼게요. 아, 자, 근데 네. 이거 손절을 한다면 네. 얼마에서 하면 손절하면 지금 되겠습니까? 팔아야 돼요. 아, 이거 4분기까지 실적 안 좋아질 거거든요. 네. 4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고 1분기까지 올해 1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손절 생각하면 지금 파시는 게 나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예.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거 14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실적 턴어라운드 얘기 나오면서 그때 올라갈 겁니다. 아, 그래서 손절하실 거면은 지금 네. 시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볼게요. 네. 요거는 그 국산 항공기 만드는 거 아시죠? 제트기 T50이라고. 네. 그리고 국산 헬기 만들고. 네. 그리고 올해 수주가 한 4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좋다고 예. 그랬는데 왜 자꾸 회사는 빠지죠? 맞아요. 그 회사는 좋아요. 근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니까 안 좋아요. 내용이. 자, 그 한국항공우주가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수주도 4조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 받을 게. 네.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와요. 아,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는데 한 해 영업이익이 1,200억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네. 보통 이 정도면 한 3천억은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실적 그 수주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못 받쳐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래서 파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팔고 있고 기관 팔죠. 화면 보시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은 오른쪽 여기가 외국인 수급이고 그리고 요쪽이 기관 수급이에요. 기관이 네.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사주다가 최근 와서 좀 돌아섰죠.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네. 팔죠. 네. 그 실적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그 실적 부분에서 그 M&A 이슈, 그 합병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 한번 그거 한번 기다리기보다는 요 종목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요 종목도 일단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지금 애경- 제가 조금 판단을 드린 것보다 제 의견 말씀드린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자, 애경유화 한번 볼게요. 네. 자, 애경유화도 한번 본다면은, 자, 화면 보시면은, 자, 요때 당시에 화학주들 정말 잘 갔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요 회사가 플라스틱 그 제조하는 그 가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플라스틱 원료 만드는 데 도움 주는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학 연료 회사인데 이때 상당히 잘 가다가 화학주가 2분기부터 꺾였죠. 네. 그리고 나서 꺾이기 시작해요. 같이 요것도 꺾였습니다. 계속 내려가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온 이유가 제주항공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회사 또 두 개가 더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그 하나가 AK캠텍인가 그럴 거예요. 이 자회사의 그 지분법 이익이 작년에 2010년에 170억에서 올해 250억 정도 된다는 그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요 회사 같은 게 실질적으로 한 해 영업이익이 지분법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지가 않습니다. 절반 이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간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판단이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대응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네. 항상 이거는 부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121선하고 241선이 역별난 종목들 있죠. 이렇게. 네. 이런 종목들은 요 시점에서 반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241선까지 가요. 네. 그럼 여기서 8짜리거든요. 네. 근데 일단 놓쳤죠. 지금 화면 보니까 좀 놓친 것 같죠. 놓친 거네. 그래서 요 종목은 61선 이렇게 다리 돌아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6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241선까지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241선까지 다시 갔을 때 돌파 못하면 그때 가서 파셔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아, 그때가 얼마 정도 되는? 그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요. 아, 자, 보세요. 제가 120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241선까지 올라온다 그랬죠. 네. 자, 하이닉스도 볼게요. 하이닉스도 데드크로스 났죠. 그리고 241선까지는 올라오죠. 어쨌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경유화도 다시 한번 241선까지 줄 겁니다. 4만 원까지. 아, 그래서 요까지 다시 줄 때 4만 원 돌파 못하면 그때 가서 팔아야 돼요. 무조건. 아,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캠텍 일단 제 의견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캠텍 항공우주 손절하실 거면은 지금 무조건 하셔야 되는 가격대고요. 네. 그리고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4만 원까지 다시 반등 줄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돌파 못하면 파는 거.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시청자님. 속상하시겠다. 여보세요? 네, 많이 속상하시죠, 그래도. 아, 네, 그렇네요. 저는 안전한 주식이라고 샀었는데, 그게 그렇게 네. 빠지고 해서. 네,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문자 주셔도 네, 상담해 괜찮고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도 경상도에서 한번 받아봤네요. 문자 그 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우테크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2031번님 두 종목 다 상담 드릴게요. 새우테크 매수하신 가격이 5,490원에 비중이 50%, 성문전자도 들고 계시는데요. 2,35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예, 세우테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기 세우테크 실적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우테크의 실적은 매출액이 한 73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8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보다는 다소 낮은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 자릿수의 이익률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견조세는 이어질 전망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보셔야 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 캐파의 확대가 되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효율성 증가 등이 이제 예상되는 점 등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상한가를 가고 이때 상한가를 갔던 거는 무상증자설 때문에 상한가를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한가를 가고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매물대가 가장 긴 게 여기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날도 하락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21선까지 만약에 하락을 보이고 꾸준하게 하락을 보인다라고 봤을 때는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문전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저점을 형성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혼잡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부근 이제 저점을 형성해가지고 계속 저점을 형성하고 또 저점 형성하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1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 121선 부근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밑으로 하향해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1선 부근을 지지를 못하고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21선 부근에 맞닿아가지고 21선에서도 지지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 ICT 들어왔습니다. 0991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포스코 ICT 9,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신데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일단 요거는 네. 일단은 뭐 포스코가 뭐 IT가 뭐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뭐 IT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포스데이터하고 뭐 포스코랑 합병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IT 업체입니다. 그래서 LED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뭐 포스코 내 어떤 전자 뭐 전기기 뭐 IT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기업 내용보다 수급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먼저 보면은 요즘 뭐 강하게 올라갔죠. 지금 이제 6,000원에서 만 원까지 뭐 거의 뭐 몇 프로죠? 한 60% 넘게 올라갔는데, 자, 여기 수급 볼게요. 이게 누가 올렸습니까? 아래쪽 보시면 초록색 선 보이죠? 주가 올라가면서 초록색 선이 올라가는데 기관이 올렸습니다. 기관 중에 특히나 투신이 올렸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뭐 IT 업종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흐름이 다 이렇죠. 뭐 실리콘웍스 봐도 그렇고, 뭐 원익 IPS 봐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다시 한번 IT 업체들이 부각이 받을 때 다시 한번 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관의 수급이 일단은 좀 깨졌거든요. 일단은 요거는 기관의 수급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일단 IT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손절까지 넓게 잡을게요. 손절까지 좀 넓게 잡아가지고 일단 8,500원만 안 깨지면 그냥 갖고 가십시오. 일단 목표가는 일단 없습니다. 목표가는 없고 8,500원만 안 깨지면은 어쨌든 반도체 IT 업체들 다시 갈 거거든요. 그 흐름 때 동반해서 또 같이 한번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8,500원 안 깨면 그냥 가지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 보고 계신 분인데요. 호남석유 31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865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지금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매수를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예. 부분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오늘장에서도 4%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화학주가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IT 전자, 이제 전기 전자가 이제 상승을 이끌었는데 IT 전기 전자가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그 부분을 이제 자동차와 화학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보다도 더 많이 하락한 게 이 화학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 이제 저가 매수세가 많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 세력들과 그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도 충분히 괜찮고 사실 지금 가격대도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1만 9천 원 매도 시점을 보시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오랫동안 가져가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관점은 딱 그 화학 업종이 더 이상 상승을 못할 때, 이제 다른 종목들도 다 이제 상승을 못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남해화학 보내주신 7401번님 그리고 GS 보내주셨던 4465번님 등 많은 분들 상담 못 받으셨는데요. 내일 오후 1시에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님, 왕설량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1시에 꼭 다시 와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